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책과 시사를 풀어내는 장성철TV 장성철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25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9월까지 국민 70%에 대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11월까지는 집단 면역을 형성하겠다는 업무 보고를 했습니다. 정부가 기대하는 집단 면역 1회에 한정합니다. 1년에 한정합니다. 여기에 핵심 문제가 있습니다. 1년에 한정해서 이루어진 집단 면역 그 이후에는 외국산 백신에 의존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1월 26일 매일경제가 보도한 백신 주권과 관련한 자료에 근거해서 문재인 정부 무능이 백신 안보 구멍 냈다, 이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백신 안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백신은 이번 코로나19의 상황을 대응하면서 안보의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질병과 건강과 관련된 문제를 넘어서서 국가 경제 전체를 영향을 받게 하고, 또 한편으로는 백신 확보 그 자체가 국가 간의 존망이 걸린 문제로 대두되면서 코로나19와 같은 백신은 안보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국가의 역할과 기능이 아주 중요한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연내 국산 백신 개발을 완료해서 내년엔 국산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그렇게 될까요?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작년과 올해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 총 투입된 집행된 예산이, 지원 예산이 130억 원 수준입니다. 작년과 올해 백신 개발에 편성된 예산이 1,500억 원 정도 되는데요. 예산 집행이 거의 안 되고 있는 수준입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이나 영국의 백신 개발의 앞뒤를 잘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장 큰 이유는 정책 추진 역량의 차이, 정부의 리더십의 차이, 여기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개발하는 우리나라의 바이오 업계 관계자들 대부분의 그 공통된 목소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 정부도, 미국 기업들도 작년 이맘때까지만 해도, 작년 중반까지만 해도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해본 경험 자체가 없었다. 우리도 우리와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미국이 조기에 백신 개발에 성공한 것은 오로지 정부의 과감한 선투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어떻게 했길래 선투자가 됐고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걸까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코로나 백신 개발과 관련해서 선투자를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때의 선투자는 물건을 받을 것을 전제해서 돈을 줬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 정부가 제약회사들에게 돈을 지원한 것은 선구매입니다. 선불입니다. 선불. 나중에 물건을 받기로 계약을 하고 그 대금으로 돈을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선투자로 개발 실패에 따른 기회비용을 전적으로 떠안아 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은 과감하게 이 연구개발, 다시 말하면 백신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효력을 발휘한 것이지요. 선불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미 돈이 들어오면 그거는 기업의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의 집행과 관리에 있어서 기업 자율적으로 할 수 있고, 정부의 그 규제나 까다로운 감독 이런 데 시간을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장점을 가졌던 겁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신 개발 프로젝트명을 초고속 작전 이렇게 명칭을 붙이고 2020년
작년 6월에 모더나에 1조 1천억 원, 노바백스에 1조 8천억 원, 아스트라제네카에 1조 3천억 원, 존슨앤존슨에게 1조 7천억 원 등 2조 2천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막대한 돈을 한꺼번에 줬습니다. 근데 이 돈이 연구개발비로 준 게 아닙니다. 선불금으로 준 겁니다. 백신 선구입 비용으로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나 모더나나 화이자나 이런 회사들은 이 돈을 아주 유용하게, 신속하게, 확실하게 백신 개발에 쓸 수 있었던 거지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원금 자체가 우선 적을 뿐더러 매 단계마다 그 예산 항목, 또 항목 투입에 따른 검증, 이런 관리 감독을 받으면서 예산 집행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백신 개발은 더딜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느 업계 관계자는 임상 1, 2A상을 진행 중이고 있는데, 이 회사가 인체 임상 전인 전임상 단계에서 7억 원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지원을 받았고, 정부에서 임상지원금을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일단 우리 돈으로 임체 인상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선 집행된 돈에 대해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지는 저는 잘 확신이 안 서지만, 어쨌든 R&D 자금 지원 예산 집행이 기업의 R&D 업무 속도나 내용에 이렇게 부응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백신 개발에 대한 정부 지원금은 전임상 단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리고 임상 단계에서는 보건복지부가 하고 있는데, 이런 칸막이 행정, 이런 것들도 또 가장 중요하게 일을 더디게 하는 원인이라고 보여집니다. 아주 적나라한 얘기가 있습니다. 임상시험 대행기관 업계에 따르면은 코로나19 백신 개발 임상에 드는 비용이 1인당 300만 원입니다. 1인당 300만 원을 줘야 임상에 한 사람을 모셔와서 시험을 할 수 있는 거죠. 미국의 화이자는 무려 3만 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예산 소요액만 최소 900억 원이 됩니다. 국내에 백신 개발하는 업계 관계자가 말이 900억 원이지, 한 회사가 그 정도를 투자했다가 프로젝트에 실패를 하면 회사가 망하거나 또 담당 임원과 직원들이 모조리 해고되거나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아무런 기업의 돈만으로 백신 개발에 나선다고 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선구매 정책,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선구매 정책, 선불 정책, 선투자 정책, 이런 내용을 작년 6월 정도에라도 입수해서 미국 정부에서 그런 정책을 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보면 신속하게 입수해서 비교해가지고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된 예산 지원 과정과 절차와 내용들과 비교해가지고 왜 미국은 저렇게 과감하게 돈을 기업에 줄 수 있을까? 우리는 왜 과감하게 돈을 지원을 못하고 있을까? 이걸 판단하는 그 근거로 삼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정부도 예산 집행의 방식과 내용을 바꿔서 항목별 예산 지원, 관리 감독의 방식이 아니라 선불 형식으로 과감하게 정부의 재정을 기업으로 이전시켜버리고 기업이 그 돈을 자유롭게 자율적으로 R&D 예산에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해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현재 코로나19 국산 백신이 개발이 안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트럼프가 재임 기간 중에 왜 백신의 조기 개발에 자신감을 내비쳤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선구매 방식의 예산 지원을 할 줄 아는 그런 정부의 리더십이 있었다면,
정치의 리더십이 있었다면 국산의 백신으로 인해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을 텐데 결국은 문재인 정부의 무능이, 결국은 문재인 정부의 업무 처리의 무능이 백신 안보에 큰 구멍 냈다, 이런 주장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백신은 안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관련한 연구개발 예산 지원의 방식을 과감하게 선구매, 선불 형식으로 바꿔서 좀 더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신속하게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무능이 백신 안보 구멍 냈다,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